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얼굴 살이 많은 사람, 살이 적은 사람, 붓는 사람, 처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관리해서 얼굴을 작게 만들고 얼굴을 갸름하게 만드는 얼굴살 수술하는 병원을 하고 있는 이하영 원장입니다. 지금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라는 아파트이고요. 네.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라서 평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혼자 살기에 가장 적합한 38평의 아파트입니다. 혹시 한번 집 구경 한번 시켜줄 수 있으세요? 저희 집 네. 여기가 이제 현관. 아. 현관이고 여기 이제 중문이 있어가지고 네. 공간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현관이고요. 네. 들어오시면 제 안방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 안방이에요? 네, 술 먹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렇게 안방 들어오시면 네. 제 오. 침대가 있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겠죠? 화장실이 이렇게 안에 있고요. 오, 여기 샤워실이 이렇게 있나 보네요. 네네. 되게 큰데. 왜 이렇게 깨끗해요? 이게 물의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아, 저희 집 아주머니가 참 열심히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아, 다 이렇게 관리해주신 아주머니가 계세요? 네네. 아파트 이렇게 관리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네. 이제 청소하신 분들 매니저님이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원하는 만큼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관리하신 분들이 계세요. 세안하고 네. 화장하는 그런 공간. 아, 이게 화장대구나. 네, 화장대 공간이고 여기는 여기 옷장 이렇게 다 있고. 아, 옷장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옷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집을 들어오자마자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네. 드레스룸을 따로 만들었어요. 원래 이 아파트가 방이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드레스룸을 거실에 만들었어요. 여기는 옆방인데 네. 그냥 저희 친구들 놀러 오면 그냥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게스트룸? 아니, 뭐, 여기가 게스트룸이에요? 네, 게스트룸 만들어서 아니, 뭐, 게스트룸 왜 이렇게 좋아요? 저도 가끔 여기서 자요. 잘 때도 있고 여기 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네. 여기 영화 틀어놓고 가끔 여기서도 자고. 영화 어떻게 들어요? 네. 편한 게 네. 화질도 되게 좋아가지고 아, 이 벽에 싸도 화질이 좋아요? TV를 따로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낮인데도 되게 밝잖아요. 네. 또 이렇게 당기면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다. 딱 보면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밝아서 조금 화질이 어두워 보이는데 불을 잠깐만 끄더라도 잘 우와. 보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영화 보면서 잘 때도 있어요. 지금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아, 제가 요즘 취미로 네. 미술을 시작해가지고 네네. 하나씩 그리고 있어요. 이 시는 뭐예요? 저희 어머니가 네. 그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를 좀 이렇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아. 가끔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죠. 오. 제가 쓰고 있죠. 오, 여기가 거실이에요? 여기는 거실. 여기는 거실인데 여기가 주방이고 네. 뭐 거실하고 약간 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 아일랜드 식탁을 둬가지고 조금 분리된 느낌을 줬고 이 식탁도 사실은 별게 없었는데 제가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서 서울 숲을 보면서 요리한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아, 직접 요리를 하세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후드도 설치를 하고 여기에 인덕션도 설치를 하고 이 아래 저기 냉장고도 다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아, 이 안에. 냉장고예요? 네, 냉장고예요. 왜냐면 여기서 바로 꺼내서 이렇게 요리를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네. 이렇게 해보자 싶어서 여기를 다 바꾼 거예요. 아, 한번 봐볼게요, 이 관점. 여기서 요리를 하다가 앞에 보면 서울숲이 앞에 바로 보이네요. 뚫려 있으니까 요리할 때 되게 답답함이 없어요. 와, 그래서 진짜 되게 좋다. 즐겁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원장님이시잖아요. 바쁘잖아요. 네네. 요리할 시간이 있으세요? 근데 혼자 살면 요리를 안 하면 매일 뭘 시켜 먹잖아요.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되게 삶이 즐겁지가 않아가지고 요리를 네.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만 해도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주말마다 엄마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네.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집밥이 참 그리워가지고 야 내가 해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요리를 직접 해 먹는데 너무 좋아. 원래 이 아파트에 처음에 그냥 디폴트로 나와 있는 그런 아일랜드 식탁이 별로 안 예쁘고 네. 기능이 별로 없었거든요. 서랍만 있고 근데 그걸 다 바꿨어요. 아, 그냥 새로 다 고쳐버린. 네네, 새로 다 고쳐가지고 냉장고를 넣어버리고 네.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인덕션 뭐 이런 걸 다 바꾼 거죠. 우리 38평대에는 네. 이런 그 세탁기도 원래 작은 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네. 다 바꿨어요. 사실. 아니, 원래 이 꽤 집에 들었어요. 들어왔을 때 얼마짜리였어요? 그때 분양가가 18억이었나 19억이었나?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요즘 이 아파트는 얼마나요? 지금 뭐 팔린 게 없어서 네. 시세를 잘 모르겠는데 최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얼마에 내놓으실 거냐 해서 한 50억? 파실 생각 있으신 거예요? 없죠. 근데 그 말은 안 판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거실이었는데 아, 제가 여기가 말씀드린 대로 거실이었어요? 네네. 제가 드레스룸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이걸 만들었어요. 아, 그냥 이게 원래 없던 원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이 공간이 없었는데 네.
이걸 만들고 거실하고 드레스룸을 분리시켜 버렸어. 어떻게 생겼어요? 드레스룸 한번 보시면.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거실인데 거실에 그냥 이 드레스룸 공간을 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와. 공간 효율도 잘 되고. 눈에 띄는 게 다 약간 명품이 되게 많네요. 아, 제가 어릴 때 못 살아가지고 네. 인생의 후반전은 비싼 것만 입자 딱 마음먹었기 때문에 네. 싼 거 안 사려고 마음먹었어. 아, 그 전까지 명품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 갑자기 들었던 거예요? 아니 갑자기 들었어요. 생각이 내가 만들어서 생각이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네.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어. 그러면 그러면서 그때 떠올랐을 때 가장 먼저 샀던 명품이 뭐였어요? 그게 루이비통. 아. 저희 어머니랑 매장에 가서 엄마 가방 사러 가자. 그러니까 엄마가 뭔데 이러길래 루이비통이라는 가방이 있다. 그래서 엄마 모시고 가서 가방을 사드렸죠. 그게 40세 때 제가 처음 샀으니까 한 8년 전? 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엄마도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을 저랑 같이 매장 가서 사셨죠. 전혀 명품을 모르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되게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네. 명품이라는 거를 모르고 처음에 그 루이비통 가방 샀을 때도 그게 한 200만 원이었는데 엄마한테는 그 택에 공짜를 하나 가려서 보여주고 샀어요. 못 사게 할까 싶어가지고 아. 엄마 그래도 이거 20만 원짜리다라고 하니까 그래 사자. 이 비싼 거를 그래 사신 거예요. 우리가 막 명품을 막 엄청 들고 다니면 네네. 졸부다, 네네. 뭐 중국인도 아니고 막 네네. 명품 도배하는 막 이런 네네. 부정적인 시선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뭐 신경 안 쓰이세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네. 말해도 되죠. 근데 내가 아니면 되는 거지. 오. 나는 굳이 뭐라 그럴까 부자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부자니까. 나는 그런 생각해. 부자처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욕을 들어 먹는데 네. 부자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주변 사람들하고 모임이나 그런 자리를 갔을 때 뭐 이런 거 들고 갔다 해서 야, 너 이런 거 왜 들고 다니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하영아 어디서 샀니? 누나가 이번에 샀는데 이거 너께도 탐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네. 뭐 이렇게 너가 이걸 샀다 해가지고 그걸 좀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그게 리그가 달라서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네. 처음에 루이비통 샀을 때는 친구들이 와, 이 원장 성공했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 들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야, 이 원장 성공했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냐 아. 그들도 이미 다 성공했거든. 뭐 이런 거예요. 나처럼 가난했던 사람들도 명품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금수저만의 어떤 특권이 이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그들만의 특권이 아니거든요. 가난했던 사람도 성공해서 들고 다닐 수 있고 그게 누가 욕을 하든 안 하든 쥐가 알면 되는데 내가 부자면 들고 다니는 거고 부자인 척 하면 조금 그런데 이러면 안 들고 다니면 되는 거고 저는 부자를 사랑하지만은 부자처럼은 살기 싫었거든요. 부자가 되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된 이후에 이걸 샀어요. 혹시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되셨다고 했는데 지금 대략 자산이나 월 소득이 자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자산이 얼마인지 확실하지가 않아. 왜냐면 부동산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 내 자산이 얼마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저는 그런 분들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자기 자산을 얼마인지 알고 있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흐를 뿐이지 그냥 레인지로만 대충 그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알지 사실 제가 제 자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와. 진짜.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가끔 왜 뭐 100억 부자, 뭐 200억 부자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야, 자기 자산이 200억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형님 자산 얼마 있으면 그게 무슨 질문이야? 이래. 질문이 틀렸대. 자산이 움직이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네,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 뒤에 이 책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되게. 책은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네. 집이 작아서 그 책을 놔둘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놔뒀는데 네. 저희 병원 가도 이런 책장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정말요? 네, 거기도 있고 우리 여기 집 내 창고도 있어요. 그 창고 내에도 있고 또 구석구석에 보면 책이 다 있어요. 책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책은 사는 기본기가 세 가지가 있어. 네. 책, 운동, 명상. 네. 이 기본기는 뭐 사는데 뭐 가장 기본적으로 숨 쉬는 것만큼이나 필요한 거? 지금도 책을 많이 읽으세요? 읽는다기보다 그냥 생활. 식사하잖아요, 식사. 밥 네. 왜 먹어? 살려고요. 살려고 마찬가지. 책 왜 읽어? 그냥 살려고. 그냥 매일매일 읽어요. 그냥 그 생활이지 그거를 읽는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네. 그냥 생활처럼 그냥 매일 우리 왜 카톡 보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그냥 책을 펼치면 돼요. 펼치면 아. 사람은 읽게 돼 있어. 근데 펼치는 행위가 힘들어서 그렇지. 책이라는 게 주변에 흩어져 있으면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촬영한다 다 치웠는데 막 이런 데 책이 흩어져 있어.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펼치게 돼요. 책은 읽는 게 아니고 펼치는 거다. 그러면 사람은 습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펼치면 읽게 되잖아요. 네. 그럼 저는 항상 그래. 내 책을 딱 9초만 읽자. 책을 1초, 2초, 3초에서 9초 읽잖아요. 네.
그러면 한 5분 읽게 돼. 사람의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관성에 따라서 그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9초만 읽으면 책은 읽게 돼 있어. 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대박이다. 아니 근데 이 두 강아지는 뭡니까? 아, 강아지? 네. 제가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은데 네. 혼자 살기 때문에 강아지 키우는 게 엄두가 안 나가지고 네. 그러면 강아지 모양이 뭐라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것도 명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 강아지 안에 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네. 강아지도 이렇게 밥을 줄 때 돈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되게 기분 좋아. 와 진짜 이거 뷰가 너무 좋다. 봄이나 가을 되면 되게 좋은데 네. 지금은 겨울이라 가지고 약간 그 잎이 많이 이렇게 조금 바래고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겨울이라고 하기엔 지금 반팔에 반바지인데 안 추우세요? 아니 지금 덥지 않으세요? 더워요. 이 공간은 뭐예요? 갑자기 보통 여기는 네. 제가 글 쓰는 공간. 글이요? 네, 제가 책을 몇 권 썼는데 책을 읽고 쓸 때 좀 이렇게 공간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네. 책도 좀 잘 읽히고 글을 쓸 때 조금 창의적인 그런 사고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여기예요. 다 뚫려 있고 층고 높고 위아래 다 보일 수 있으니까 세상을 보는 어떤 시야가 확 넓어져요. 와 그러다 보니까 막 글 쓸 때 막 뭐 전에 안 떠오르던 생각이 막 떠오르고 막 영감이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불쑥불쑥 올라오고 막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원장님 네네. 아까 부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통념상 그런 게 있잖아요. 부자는 좀 숨기고 겸손해야 되고 감추고 네. 네네. 이런 집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러셀님한테 출연을 하려고 했을 때가 네. 작년 봄쯤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플 때셨는데, 아, 우리 어머니가 살아온 그런 삶의 궤적이나 그런 지혜를 좀 남겨두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사실은 이제 저랑 엄마랑 같이 출연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은 그때 신청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작년 5월 달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런 출연을 고사를 한 거죠. 그리고 좀 잊고 살다가 갑자기 대표님이 메일 주셔가지고 혹시나 기회가 되면 한번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길래 아 그러면 어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어떤 선물이라든지 그분의 DNA를 가지고 자란 제가 어떤 삶을 펼쳐냈는지를 좀 남겨두면 뭐 저에게도 의미가 있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선물도 되겠다 싶어서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네. 제가 여기서 뭐 제가 어떻게 살고 있고 부자다 이런 자랑을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사실은 하늘에서 보고 계신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남겨놓기 위해서. 그럼 혹시 앉아서 이제 네네. 같이 그래. 좀 궁금한 게 너 원래 금수저 아니었냐 이런 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원래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제가 되게 가난하게 컸거든요. 이게 뭐 가난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정말 힘들게 자랐어요. 요즘 뭐 가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데서 방송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걸 스스로에 대한 마케팅을 하는 연예인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 가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이라든지 가난을 어떤 뭐 지금 잘 사니까 어떤 겸손의 표현으로 쓰기보다는 가난은 정말 잔인한 단어예요. 생각하기 싫을 만큼 잔인한 단어이기 때문에 옛날을 생각하면 되게 약간 끔찍해요. 도대체 얼마나 가난했길래? 저희 집은 따뜻한 물이 안 나왔어요. 따뜻한 물이 안 나오면 그 냄비에 데워가지고 그거를 처음에 세안을 하고 세안한 물로 머리를 감고 머리를 감은 물로 발을 씻고 그게 순서였어요. 그런 다음에 똑같은 순서로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고 머리를 헹구고 그다음에 발을 헹궜어요. 이거를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아침마다 엄마가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저를 깨우고 냄비에 물을 끓였어요. 이 뜨거운 물을 가지고 그 찬물과 비율을 못 맞추면 항상 손에 화상을 입거나 머리에 화상을 입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세안을 할 때도 너무 추워서 패딩 옷을 벗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옷을 입고 세안하고 머리 감고 발을 씻고 했어요. 네. 가난의 색깔과 온도가 있어. 가난은 회색이야, 회색. 왜요? 항상 저는 가난을 생각하면 집안에 그 벗겨진 시멘트 있잖아요. 벽지가 벗겨지면 시멘트 가루 같은 게 떨어지는 그런 흔적이 있는데 그걸 딱 보면 가난이 생각나요. 저에게 가난은 회색. 그리고 가난은 영하 18도요. 항상 추웠어. 그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가난이 생각이 나요. 그만큼 그 가난은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게 가난이에요. 그럼 어렸을 때 좀 가난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 부모님? 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하고 6살 때 이혼을 했어요. 옛날에 참 이런 말 하는 것도 되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뭐, 이 나이 되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6살 때 엄마랑 둘이서 살았죠. 처음에 엄마도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처음 산 데가 약간 반지하 비슷한 데 살았어요. 이게 집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그 열악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시는 되게 낡은 아파트인지 뭐 이렇게 주택 비슷한 데서 살았어요. 그때도 따뜻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되게 그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건가요?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릴 때 뭐가 돼야 되겠다?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기억 안 나요. 왜냐면 어릴 때 소원은 제 희망사항이 아니고 엄마가 너 나중에 뭐 되라 이런 거고 TV에서 뭐 되면 좋겠다 이런 게 나오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사실 어릴 때는 뭐 꿈과 희망이 별로 없었어요. 중학교 때 배치고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딱 쳤어요. 근데 그때 몇 등을 했냐면 17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ABCD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좀 성적을 올려나갔어요. 왜냐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의 어떤 서포트도 없고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공부를 그냥 갑자기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한 거예요. 잘 하다가 네. 이제 대학교를 그럼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대학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사실은 수능도 좀 잘 봤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야. 아들 너는 엄마가 너를 대학 보내줄 돈이 없다. 너무 슬프잖아. 고3인데 성적이 잘 나왔는데 서울 가고 싶은데 엄마 나 서울대 가고 싶어 그랬는데 엄마가 서울대 가면 뭐 학비도 많이 나오지 생활비도 나오지 너 기숙사비도 나오는데 엄마가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러길래 그러면 나 그 당시에 포스텍이라는 지금 포항공대가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거기는 학비도 공짜였고 기숙사비도 공짜. 그래서 처음에는 포항공대 기획과를 들어갔어요. 아 원래 의대를 갔던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네. 포항공대 기획과를 가가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졸업해보자. 그게 제 나름의 어떤 목표였어요. 엄마한테 돈 한 푼도 안 받고 제가 과외해서 생활비 벌어서 졸업해보자. 그럼 약간 뭔가 내가 인생에서 스스로 뭔가를 이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공대를 졸업하고 의대를 다시 간 거였어요? 공대를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뭐 포항대를 제가 욕하는 건 아닌데 제가 95학번인데 그때 포항대 한 학년이 300명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여학생이 10명에서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그런 대학 생활 있잖아요. 여학생들하고 미팅도 하고 캠퍼스에서 막 놀기도 하고 막 기타 치면서 막 술 먹고 그런 걸 꿈꿨는데 그런 게 한 곳도 없었어. 물론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없어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연극반에 들어갔어요. 인생에 처음으로 엄마가 시키는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처음 들어간 게 연극반이었어요. 그래서 연극을 하면서 인생이 좀 바뀌었어. 그때 무슨 정신병원에 있는 의사였나? 그런 거를 역할을 맡았어요. 2, 3개월 동안 정말 수업은 거의 안 듣고 연극 공연 연습하고 무대 올라가서 공연하고 그런 생활로 거의 한 학기를 다 보냈죠. 공연이 끝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갑자기 의사가 된 것 같은 거. 왜냐면 2, 3개월 동안 의사의 말을 하고 의사의 행동을 하고 공연도 하고 막상 가운도 입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 갑자기 의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 문득 든 생각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20살 때요? 20살 때. 그게 1학년 2학기 시작하기 전 여름방학 때. 그럼 그 여름방학 때 재수를 결심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름방학 때 결심했다기보다 그냥 공부를 해볼까 싶었어요. 엄마한테 말 못하니까 그때 과외를 하면서 그 고시원을 이제 들어갔죠. 고시원을 들어가서 엄마 몰래 재수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공부를 해서 11월달에 시험을 쳤죠. 그게 한 번에 된 거예요? 그래서 됐죠. 어디로 그럼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저는 그냥 실력에 맞게 저는 부산대,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부산대 의대에 그때 들어갔죠. 엄마 몰래 공부를 했댔잖아요. 그럼 이제 의대 합격해서 엄마한테 알렸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놀랬죠. 엄마는 당연히 우리 아들 포항공대 2학년 될 줄 알았는데 엄마 나 부산대 의대 1학년 됐다니까 엄마 놀랬죠. 그래서 처음엔 되게 혼냈어요. 아니 말도 안 하고 네가 왜 재수를 하고 지방대 왜 갔니?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 무조건 서울대 갈 줄 알았거든. 근데 지방대 갔다니까 엄청 우셨어요 그때. 부산대 의대인데요? 그때는 얼마나 그때 막 무조건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가야 된다라는 그 옛날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셔가지고 엄청 우셨어. 근데 나중에는 운만큼 더 좋아하셨어요. 나중에. 네. 아까 어머니께서 네. 보내실 능력이 안 돼서 못 갔던 거였잖아요. 대학교 서울로. 네. 근데 의대가 학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저는 부산대 의대 다닐 때도 계속 장학금을 받았어요. 과외도 좀 꾸준히 하고. 그래서 되게 요즘 말로 따지면 되게 가성비 좋게 졸업을 했죠. 그럼 그렇게 졸업을 하고 이제 뭐 인턴이든 뭐든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부산에서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졸업을 하고 제가 처음에 우리 선배들이라든지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부산대 남아라 이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저는 서울 갈 겁니다. 친구들한테 나 서울 갈란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 나는 무조건 앞으로 서울말 쓰면서 살 거다. 그래서 서울말 쓰는 여자랑 만나서 서울에서 살 거다. 이랬어요.
근데 서울말이 안 써지더라고. 삼성의료원이라고 저 일원동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인턴 레지던트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공중보건의로 울산에 갔다가 서울 와서 개업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고 있죠. 유일하게 홀로 계신 어머니 지금 부산에 계시잖아요. 그럼 나 네네. 혼자 이제 타지인 서울로가 되잖아요. 네네. 내가 서울에 살아본 적도 없어. 네네.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인맥도 백도 없는데? 서울에 딱